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면서 이것이 주변국 특히 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실제로 러시아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어 현재 모든 정신을 러시아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일본에 엄청난 군사 작전을 전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에는 군사 작전을 계획하면서 한국에는 일본과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어 일본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일본을 향한 무력 시위가 중국 때문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러시아는 하루에 약 25조 원 이상의 비용을 전쟁에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 예산을 단 이틀 만에 소진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막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상으로 회담을 이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휴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알려졌지만 현재 러시아는 휴전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현재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날 러시아는 또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30여 개국의 광범위한 제재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추가 경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와 러시아 채권 매매액은 급락했고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러시아 중앙은행 등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 뉴질랜드 은행이 러시아의 중국 채권 보유 규모를 1,400억 달러라고 추정한다며 러시아가 이를 통해 자금 압박 회피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제재로 러시아가 보유한 6,400억 달러 약 719조 6,800억 원 중 절반에 달하는 3,00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는 금과 보유 외환 중 일부를 중국 통화 위안화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이 전쟁 초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러시아를 옹호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을 버티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의 부담이 커지므로 중국의 부담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 정보당국 관계자도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를 최장 6주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군이 현재 키이우 주변을 포위하고는 있지만 장악까지는 오히려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피해가 중국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인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처는 지난 10일 서방의 경제적 제재와 러시아 당국의 공포 정치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를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시민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를 떠난 사람이 최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조지아 25,000명, 핀란드 44,000명, 이스라엘 1,400명 등 인접국으로 떠난 러시아인들의 수를 바탕으로 간접 추산한 수치입니다. 또한 러시아 인재들이 고국을 떠나면서 두뇌 유출 우려도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떠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언론인, 시민활동가, 문화계 인사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안드레 코레스니코브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에서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양질의 노동력이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급등하는 대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듯 생필품 부족 공포에 직면한 러시아 국민들은 사재기에 나선 반면 부유층들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을 막고자 명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과도하게 생필품을 구매하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산차는 일주일 새 가격이 17% 넘게 올랐고 수입차와 TV도 15% 이상 가격이 올랐으며 스마트폰 가격은 10%, 과일은 7%, 종합 비타민 등 의약품은 5%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부유층들을 중심으로는 생필품뿐 아니라 명품 보석과 시계 등도 사재기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명품 보석도 금과 마찬가지로 재판매할 경우 루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유명 음식점은 SNS를 통해 일부 식재료 가격이 300% 올랐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커피숍은 매주 금요일마다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 악화가 중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중국과 유럽을 잇는 국제화물열차 운행 중단 문제입니다. 11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중국 유럽 국제화물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선정량은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키이우를 통과하는 국제열차의 선적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 일부 금융기관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등 대러 제재를 지속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화물대금 결제가 중단돼 국제 화물열차 운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철도가 중국에 주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바로 이 철도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철도의 선정량 감소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능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러시아의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자 중국이 조용히 발을 빼는 모습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 항공사에 대한 항공기 부품 공급을 거부했다고 러시아 인타르팍스 통신이 지난 10일 러시아 항공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항공기 정비 보수 컨퍼런스에서 발레리 쿠디노프 러시아 연방항공운송국 정비관리국장은 러시아는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도록 지시했다며 중국에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라며 파트너인 터키나 인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항공사들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이 이와 같이 러시아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얼마 전 러시아가 대러시아 제재를 한 서방 국가들을 비호국으로 지정했죠. 그런데 그 비호국에는 대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 사이가 무조건적인 사이에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멀어지고 단한 러시아의 불똥이 일본에 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군대가 최근 일본 주변에서도 수상한 활동을 부쩍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이날 러시아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공동 모조를 취하는 듯한 행보를 확대하면서 자위대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으로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라고 비난한 뒤 일본 주변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 방위상이 겨냥한 것은 러시아군이 올해 들어 홋카이도 쪽 동해와 오호츠크해 등에서 실시한 대규모 훈련인데요. 지난달에는 이곳 해역에서 24척의 러시아 해군 함정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을 일본 자위대가 확인했으며 이달 10에서 11일에는 해당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함정 10척이 스가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아사히는 미사일 어뢰를 갖춘 전투함 정도 많다며 이 정도로 많은 러시아 전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좀채 없었던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침략 중인 러시아가 아시아에서도 그런 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시위 행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당국은 최근 나타나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방위성 내에서는 섬뜩한 도발 등 격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이 이처럼 러시아의 도발을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은 얼마 전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며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에 대해 쿠릴 열도는 일본 영토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아직 양국이 분쟁 중인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발언이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쿠릴 열도에 4개 섬에 면세 특구를 창설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러시아 측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대선이 끝나자마자 윤당 선인의 축전을 보내 한국을 비호국으로 설정했지만 축전을 통해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6일 오후 11시 36분께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의 깊이는 60km이며 이번 지진으로 동북부 지역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격에서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도쿄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되며 2에서 3분가량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권인 간토 지방에서는 정전이 속출했는데요.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1시 44분 현재 도쿄전력 관내인 도쿄에서 70만 건의 정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약 208만 건의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진 발생으로 혼란한 틈을 타 러시아가 한국에 엄청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러던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의 이투르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4개 섬에 면세 특구를 창설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4개 섬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20년 동안 법인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부동산 세금 등을 면제해주는 상당히 막대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상 한국 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앞서 2018년부터 쿠릴열도의 면세 특구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간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러한 참여를 어떻게 하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의 대선이 끝난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당 선인의 축전을 보내자 따라서 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비호국으로 지정은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마음인 것이죠. 특히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협력은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쿠릴열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쿠릴열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이득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한국이 독점해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8kg로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20.5kg에 불과한 세계 1인당 평균 소비량과 비교하면 한국은 명실상부 수산물 소비 강국이죠.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지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릴열도가 포함된 캄차카 반도와 부산항으로 이어지는 섬들에는 엄청난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천항에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글로벌 선사 NSG의 캄차카 항로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캄차카 항로 서비스는 인천,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스키, 부산 칭다오, 다른 겐진 인천을 기항합니다. 이번 러시아 항로는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스키를 처음으로 직기항하는 항로입니다. 항만 적체 문제가 발생하는 연해주 항만을 기항할 때보다 항로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 물동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이 쿠릴열도에 진출하게 되면 북극 항로의 패권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북극 항로의 메인 거점을 도쿄항으로 설계해놨는데요. 한국은 부산항을 메인 거점으로 설계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도쿄항이 엄청난 인구와 인프라로 많은 선박들이 부산이 아닌 도쿄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릴열도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게 된다면 부산 쿠릴열도, 캄차카 반도, 북극 항로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도쿄항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어 한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일본이 쿠릴열도에 진출을 한다면 러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이 쿠릴열도에 진출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 세계는 결국 러시아를 온전히 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을 중재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중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서방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며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에는 러시아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국처럼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떠한 주변국들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위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관계는 미국의 일반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한국의 처지를 지정하게 저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지형으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섬나라입니다. 북쪽이 가로막혀 자유롭게 대륙으로 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쿠릴 열도로 한국이 진출하게 된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쿠릴 열도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쿠릴 열도는 일본에 돌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아베 총리 시절 쿠릴 열도의 4개 섬 중 2개 섬을 돌려준다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을 초대해 쿠릴 열도에 대해 설명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들까지 초대하기도 했죠. 따라서 당시 러시아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쿠릴 열도를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와 친밀 관계를 유지하며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이는 기시다 총리와 아베 총리의 불협화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편 일본이 얼마 전 쿠릴 열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해 러시아 군함이 일본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와는 다르게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핵 공유까지 공론화되고 있죠.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러시아에 대해 무역상 우대 조치인 최애국 대우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은 역사에 남겨야 할 행위로 강하게 비난한다며 G7과 연계해 사태 전개에 맞춰 기동적이고 엄격한 제재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한 역사를 생각하면 일본의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지 않기도 합니다. 최애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최애국 대우를 철회하면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이 계속되어 국제사회는 양국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과 대만 갈등, 미중 갈등, 거기에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까지 격화된다면 국제사회로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현재 양국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51년 4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옛 소련이 서명하지 않아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평화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가 16일 러시아에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ICJ 판사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ICJ에 제소하고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습니다. 이에 미국 상원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범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16일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 8억 달러 약 9,990억 원 규모의 대공대전차 무기와 군사 장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스스로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유가 무엇이든지 민간인 피해와 전쟁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